정말 이 상황에 자영업자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시려고요. 그 사건, 안타까운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뒷얘기가 전해지면서 더욱 분노와 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제입니다. 9일 0시 55분, 그러니까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지금 이제 곧 영상 나오겠습니다만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네. 그 당시 치킨 배달을 하러 갔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깜빡깜빡하고 네, 있는 차가 지금 맞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다쳤고 이제 현장에서 병원을 옮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근데 숨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0.1%였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0.08 취소 수준 이상으로 지금 만만치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차 그쪽으로 이 구급차가 서 있던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그 상황이 정말 처참함을 보여줬는데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저희가 방송이어서 다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영상을 보고 나서 저희 제작진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진짜. 네, 당시 이제 사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이 목격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사고자 같은 경우도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뭐 또는 사망했거나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목격자가 신고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블랙박스를 이게 보게 되면 사고를 내고 난 뒤에 차가 그 사고 차량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목격자가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119가 왔겠죠. 와가지고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는 그런 사정이 된 이후에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제야 내려요? 예, 그제서야 이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보니까 뭐 동승자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하의가 뭐 흐트러진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운전자가 119에 신고도 안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호사를 찾았대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는 우리 역주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고 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단 사고를 내고 난 뒤에 구호 조치를 안 한 것은 확실한 거로. 그러니까요. 지금 저 변호사 119에 전환되신 변호사를 찾았다는 목격자 주장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은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혜찬 평론가님, 오윤성 교수 말씀처럼 구호 조치는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별다른 구호 조치가 있었다는 것 또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이 MBN과의 취재에서 해당 경찰서 관계자가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직후에 119보다 변호인을 먼저 찾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간단한 조사를 받을 때 일단 변호인을 동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호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관계자가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지면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더 엄중해질 전망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경찰 관계자의 답변에도 좀 아쉬움 느껴지는 것이 네. 사실 9일 자정경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11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사흘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인데 아직까지 목격자나 그런 조사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상처나 고통에 비하면 네. 조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닌가 하는, 물론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자, 100번 이해한다고는 하지만요.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조사가 진척됐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제 목격자나 이런 사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과제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네.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진정 알려드릴 수 없고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0.08 이상이에요. 저희가 조사한 거는 뭐 인근 숲에서 했다고는 진술했고요. 네. 동승자는 1차 조사만 했고요. 다시 불러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이에요. 네. 예, 동승자는 입증법은 아닙니다. 네. 방조 혐의로 이제 조사해야죠. 음주 방조, 네. 뭐 운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고 이제 취했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네.
사고 직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는가는 백성문 변호사님 그렇게 어려운 작업, 확인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이야 뭐 금방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나중에 양형 단계 그러니까 뭔가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범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일단 이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면 면허 취소 수치죠. 취소 수치의 경우에는 일단 그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게 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을 한 법률에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적게 먹고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만취 상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죄가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적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아하. 일단은 현행범 체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실질심사를 보통 받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여성이 뭐 정신질환 관련된 건강 상태가 좀 고려가 돼서 네. 일단 석방이 된 이후에 지금 14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동승자 같은 경우에 옆에 탔다고 무조건 방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음주운전을 뭐 부추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천인 공노할 범죄도 범죄입니다만 이 사건으로요 하재근 평론가님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50대 가장이거든요. 그분의 딸이 청원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39만 명이 동의를 했는데 그 따님이 한 이야기가 아무리 상대방이 설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다. 네. 7남매 막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사장한테 배달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사장이 혹시 불친절하게 할까 봐 내가 아이고. 직접 배달해서 친절하게 세상에.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고 당일도 저녁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아이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직접 배달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유.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식구들이 왜 안 돌아오시지 하고 가게 문을 나서서 찾으려고 하는데 119 차량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길에 아버지가 탔던 오토바이가 그냥 아이고. 쓰러져 있더라. 세상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 심정이 뭐 참혹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고의 사연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공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직전에 확인해봤더니요 이 청원이 42만 명까지 지금 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분의 가족분들 경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더 글쎄요 가슴 미어지고 숙연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네, 요즘 사실 이 배달 주문을 핸드폰에 있는 배달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킨을 주문하신 분은 이 같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겠죠. 배달했는데 왜 연락도 안 받고 배달도 안 오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항의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에 이 피해자 가장의 따님이신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죄송하다. 치킨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치킨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는데 저도 이 글을 보고 가슴이 참 먹먹해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답글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배달 알바를 쓸 수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받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인이 직접 다 배달을 나가셨다고 해요. 그만큼 가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이 워낙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아는 따님께서도 이 슬프고 경험 없는 와중에도 고객의 댓글에 저렇게 성심껏 또 답글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요. 이 경황이 없는데 저 항의성 글에 답변을 남길 그럴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남기는 것도요. 보세요. 세상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정말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마지막까지도 손님에게 유인경 평론가님 예의를 차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진짜 먹먹합니다 진짜. 이제 황망한 것 때문에 필라멘트 끊어진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근데 그 따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우연히 그 댓글을 보게 됐고 배달앱 사장님을 통해서 글을 남기게 됐다고 아유, 얘기를 세상에. 했고요. 앵커도 강조하셨지만 어떻게 저 와중에 아버님의 참변을 밝히고 담담하게 밝히고 정말 죄송하다. 치킨 기다렸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따님이 말했듯이 아버님도 하루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는 것처럼 따님도 아버님에게 참 잘 배우신 분인 것 같고요. 아버님의 뜻을 또 기리면서 또 웃음을 좀 찾으시기 바라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호사선을 찾는다든가 문을 안 연다든가 또 그 와중에 딴 핑계를 대서 아직 구속영장도 이제 신청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글까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숨진 가장, 그 가장의 지금 가정은 비탄에 빠졌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이 따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이 더 우리를 가슴 먹먹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운전자는요 반드시 법의 뜨거운 심판을 받기를 뉴스파이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